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분석입니다. 분석인데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빅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기 앞부분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정보기술 측면에서 설명이 되고요. 오늘 하는 요 분석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은 우리가 빅데이터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쭉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정형적으로 내부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경영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바로 연결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하는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다 검색해서 거기서 정보를 뽑아 갖고 올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API라고 하는데 그 자동으로 뽑아 올 수 있도록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경영학과로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분석을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와서 실제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배워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할 거고요. 그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이용했던 데이터들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을 끌어갖고 와서 기존에 있던 내부 데이터와 연결해서 쓰는 차원으로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점점 커지고요. 거기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즉 미디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음성, 비디오 이런 파일들, 유튜브라든가 그런 쪽에 있던 것들도 다 응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소스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수집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로그 수집기 또는 크롤링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크롤링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있던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해 갖고 오는 일종의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봇이라고 합니다. 웹봇, 로봇처럼 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데 그런 방법을 크롤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싱, 유비쿼터스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이제 센서 기술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센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돼서 데이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저장되는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저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둡의 HDFS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일괄 처리하고 실시간 처리하는 방법에 이제 하둡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하둡 기술이 나오면서 거기서 맵 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NoSQL, Not Only SQL이라는 의미로, no가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요. Not Only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NoSQL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태까지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3V, 그래서 4V, 5V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고 수집, 저장, 처리하는 빅데이터 정보 기술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것도 배웠고, 유비쿼터스도 배웠고, 하도비 먼지도 배웠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습니다. 앞단에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 이제 내용을 언급한 거예요. 데이터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고 하는 것들을 쭉 배웠고요. 오늘부터 이제 할 내용은 과연 그렇게 분석돼서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죠.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통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방법, 그 다음에 비정형 마이닝 방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 기법들을 이제 배울 텐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산하는 수학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저런 게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거기서 분석한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툴을 이용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나는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 이런 게 재밌다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빅데이터 정보기술 쪽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숫자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서 그쪽 전문가가 되면 되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 시키고, 나는 이런 게 더 재밌어. 그러면은 빅데이터 경영 쪽 마인드를 접근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의 기본 개념들은 다 배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빅데이터 개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깊게는 모르지만 저런 게 뭐다. 하두비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두비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분석 방법에서도 깊게 들어가면 수학 공식이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고 복잡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통계학자들이나 통계학과 출신들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해서 풀어나갑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요, 요즘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면 어떤 분석 방법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이제 그런 분석하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다 그래픽으로 처리하니까 시각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도구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시각화가 되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 분석 방법. 이 통계 분석 방법을 설명할 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시간 때 확률과 통계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그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그 통계 분석인데, 그런 밑바탕에서 이제 계산하는 통계가 아니고 도대체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경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 그래서 이제 뒤에 통계적 분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배울 거니까요. 어쨌든 통계적 분석을 보시면 이제 기술 통계량,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뭐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고 사람들이 몇 명이고 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표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이 오를까요? 야구에서? 홈런 치는 개수와 연봉 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필요한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회계 분석. 만약에 매출액이, 광고비가 얼마가 더 들어가면 매출액이 얼마나 더 오를까. 뭐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회계 분석 방법이고요.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은 그룹핑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우리 통계학 시험을 봤는데, 우리 빅데이터 경영 분석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 간에 누가 더 점수가 높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그런 걸 분석하는 방법이 분산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매장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매장들 간에는 과연 만족도 또는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소비자 만족도가.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이 분산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은 요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게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런 분석 방법들이 통계학적 분석 방법들이라는 건데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배울 거예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용어가 막 나오는데 통계 분석 기법 또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 그 다음에 기계 학습 방법,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마이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뭐예요? 광산에서 광부가 석탄을 캐는 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석탄을 캐는 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작업, 그거를 여기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데이터에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끄집어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얼마만큼 예측이 가능한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측이고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 도산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 가서 대출해 주세요 했는데, 은행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의사결정을 해줄 때 대출을 해줘야 된다, 말아줘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그죠?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뭐가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 뭐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분류라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끼리끼리 모여봐. 5명 모여? 그러면 모이겠죠. 그럼 뭐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일단은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비슷한 친구들 아니야, 서로? 아니야? 미안해. 어쨌든 요렇게 서로 친하니까 요 근처에 모여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군집하라는 거는 사람들을 그룹핑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모일까? 세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모여질까? 이런 거예요. 그 마케팅 할 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를 하거나 우리가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 이게 효과가 높잖아요. 그렇게 분석할 때 쓰는 게 이제 군집합니다. 자, 얘는 끼리끼리 모여라 라고 하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A그룹, B그룹.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그러면 A일까 B일까, A에 속할까 B에 속할까를 결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차이가 나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분석 기법들은 다 따로따로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바스켓 어널리시스라는 내용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사갖고 오는데, 가서 껌 하나 사갖고 오고 그 다음날 가서 뭐 우유 한 팩 사갖고 오고 이러지 않죠? 네. 가면 껌, 우유 필요한 것들을 막 골라서 한 바구니에 담죠. 네. 그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제품들을 같이 묶어서 살까? 어떻게 연관성이 있지 제품들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네, 됐죠? 그게 이제 패턴 분석입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연결돼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죠. 뭐 마트 같은데 이제 묶어 팔기라든가 아니면은 상품 진열할 때 뭐 이럴 때 쓸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퀀싱이라는 건데 이거는 패턴 분석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딱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죠. 그러면 클릭해서 가요. 그런데 한 3번, 4번 클릭해서 가면은 좀 귀찮죠. 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뭐예요? 퀵 메뉴라는 게 나오죠. 퀵 메뉴. 퀵 메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끄집어내서 배치를 하죠. 그죠? 또 보통 한 3단계, 4단계, 5단계 클릭해서 지나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패턴을 분석해서 딱 해서 끄집어 갖고 와서 앞에 퀵 메뉴를 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 마케팅에서 언제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뭘 사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보통 마우스나 프린터.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물론 동시에 같이 살 수도 있지만 A를 사면 그 다음에 B를 사요. 한 달 내에. 뭐 이런 식의 분석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시퀀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해서 하나를 사고 또는 하나를 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뒤에 어떤 행동이 또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제 연관 판매라든가 이제 크로스 셀링, 업셀링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케팅에서는요. 네, 그런 거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시퀀싱 분석, 순차 패턴 분석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앞에 통계 분석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이 있고 이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하고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라는 겁니다.